더, 그죠? 그 요건에 더 잘 맞는 업종은 바로 음식점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받아 먹으려면요, 뭐 해야 되냐면, 예를 내야 된다고요. 그죠?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관련된 서류를 내지 않고는 못 받아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내야 되고,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근데 요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고요. 같이 플러스해서 개념을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거래 대상 몇 있죠? 대상별 정빙에 관한 얘기를 조금 있죠. 부가적으로, 요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거래할 때 이런 자들이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매입 대상이 누굴까요? 사업자하고 매입할 수도 있고, 농업인하고도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중에서 사업자하고 거래하려면요, 정빙이 뭐냐면, 계산서, 면세니까, 현금 영수증, 현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가면, 그 다음에 현면 되겠습니까? 현면. 그럼 면권까지. 여기 면권이다. 그죠? 여기가 뭐예요? 60번 뭐죠? 유형이. 면권이 되는 거죠. 면세 끝별이 되는 거. 요거는 유형 아시겠죠? 53번, 그죠? 면세가 되고, 58번 가면, 62번 현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60번 뭐예요? 면권, 이렇게 되죠. 그럼 요렇게 이제, 그죠? 대상이 되는데, 사업자 거래는 요 정빙을 쓰지 않으면 안 해줘요. 그럼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일반 영수증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 영수증, 거래 명세서 이런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요 세 가지 정빙에 의해서만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농업인은 뭔가 정빙을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실무적으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누구한테 했다라고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증명서류는 필요 없지만 뭐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종갓집김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갓집김치를 만드는 있죠.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배출할 때 매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사업자하고 거래하고 보통 그죠? 배추 같은 거는 밭대기로 있죠. 매입을 해서 그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 거래를 뭡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까지는 인정한다. 그죠? 그런데 음식점업은요, 이거 농민 거래를 인정 안 해요. 여기 가장 큰 특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안 해주냐,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모란장날이네, 보니까. 거기 가보시면, 그죠. 현지에서 차를 몰고 와서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식점 요식업이 한 100만 개쯤 되는데요. 그러면 할 때 석 달에 10번만 매입했다 할까요? 그럼 100만 개 10번 하면 뭐야? 1000만 건 아닙니까? 그 1000만 건의 직거래를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는. 그러니까 확인 자체가 안 되고 또 너무 과도한 그저 허위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체 해주지 않고요. 오로지 음식점업은요. 사업자 거래분만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중소제조업 딱 하면요. 그냥 농업인 포함. 만약에 음식점업이다 하면 뭐예요? 요식업이다 하면 농업인 안 된다. 이거를 먼저 있죠. 체크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죠?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제매입 공제 신고에 대한 시기는 예정 및 확정 다 가능하고요. 예정 또는 확정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정 때는 한도 없이 뭡니까? 예정 신고 공제할 때는요. 한도 없이 뭡니까? 한도가 없이 전액 공제하고 확정 신고 때 뭐죠? 정산하는. 그러니까 토탈 100원이었는데 예정 때는 60원이었다면 확정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40원을 공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 연구를 가지고 개념을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예정 신고 때는 한도가 없어요. 그냥 100만, 10만을 한도 없이 다 공제해준다 가잖아. 무조건 빼준다. 그리고 확정 때 뭡니까? 이때는 있습니다. 정산해야 되니까. 다, 한 기를 다 정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 매입세액이 30이라고 가정하면 30만원 중에서 뭡니까?
이미 있죠. 한도 없이 공제한 10만을 뺀 나머지 뭐죠? 20만을 정산해서 공제받는 이런 형태로 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봐,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의제 매입 공제를 지금 있죠. 뭐 10만원, 20만원 가져겠는데 그럼 어떻게 구해서 10만원, 20만원 구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의제 매입 공제는 크게 두 가지의 그죠 요소에 의해서 공제액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면세 매입가액에서 뭡니까?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 매입세 공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곱한 금액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공제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면세 매입가액이란 여기에 뭘 뺍니까? 매입운임은 안 되죠. 매입운임은 당연히 과세 매입이죠. 그죠? 세금 계산서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제외해야 되고요. 면세 매입값은요, 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한도. 다 안 해준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내일 좀.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보면요,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일까요? 그 가격에. 보통 일반적으로. 10,000원짜리 설렁탕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게 원재료비 있죠. 순수한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몇 프로쯤 될까요? 50%? 10%? 10%? 재료비가? 그 10,000원짜리 설렁탕이 재료 만드는 1,000원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은 한 25%에 30%에 만들면 돼요. 근데 정말 많이 준다고 하는 데는요,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40%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집 있잖아. 야, 이렇게 줘서 남는 게 있나? 이런 집 있죠. 그 정도가 한 40%까지 있죠. 그 가격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잡아요. 요식업에서는요, 333이라고 있죠. 10,000원이면 10%는 VAT잖아요. 빼. 그럼 9,000원 남죠. 그럼 30%가 원재료비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30%는요, 인건비, 뭐, 임차료 이런 거 있죠. 다 포함해서 30% 나가요. 그러면 재료비 30%, 인건비랑 뭐, 그 임차료 이런 거 다 빼 30%, 그럼 30% 남죠. 그러면 30% 중에서 한 10%가 이제 기회비용에 따른 자본의 기회비용 정도를 제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설비 투자하려면, 그죠? 앞으로 뭐 기계라지 하려면 거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유동성을 대체해야 되겠죠. 그러면 약 뭡니까? 10% 정도를 빼면 1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팔면은 1,000원을 뭡니까? 사업주가 1,000원에서 2,000원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통 20%를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을 팔았다 하면 2,000원이 사업주 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 범위 내에 쓰면 되는데요.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얼마를 쓸까요? 재료비 30%, 준조세 30% 나가니까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받은 거. 그러니까 4,000원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쓰는 거.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치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 내라면요. 아니, 갑자기 이런 소리예요. 뭐 국가가 내한테 뭐 해주는데 왜 이래 세금 많이 내겐? 아니, 그건 국가가 관계 없고요. 니가 아닌 걸 안 쓰고 있다 내면 되는데, 니가 먼저 땡겨가지고 써놓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생각의 관념이 가진 있죠. 사업자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도대체 이해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또 아는 척을 많이 하죠. 아는 척, 있는. 그저 직원들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막 아는 거지. 네가 뭐 알아? 내가 잘 알지. 근데 제가 얘기하면 또 그런갑다 하고 또 이렇게 들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같은 말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VAT 내라면이죠. 내가 다 써놓고 내려는 게 힘드는 거고요. 또 고정자산 같은 거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기계랄지 좀 세이브했다 나중에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업종이 컴퓨터가 돼요. PC방. PC방은 항상 10%만큼을 PC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남는 것 중에 적립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니 뭐 이런 소리를 그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지금 있죠. 과세기간에 의제 매입과 관련된 과표가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1억을 매출했다 할게요. 6개월에 1억을 매출했다 할게요. 그럼 이 안에
그죠? 몇 프로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까? 한 30%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뭐야? 3천, 많아도 4천 정도가 재료비지. 더 이상, 그죠? 재료를 매입한다는 거는 남지가 않는다는 거죠. 매번 똑같다면. 그러니까 몇 프로를 해주는 거야, 우리. 몇 프로? 한도가 1억 중에서 50%.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를, 그죠? 매입액으로, 원재료 매입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되게, 그죠? 캐파가 범위를 넓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40%였는데, 그죠? IMF가 아니고, 코비드 때문에, 그죠? 여기 지금 50% 지금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이 돼서 한도가 뭡니까? 내년도까지 50%가 갑자기 얼마가 떨어져요? 40이었는데 50 올려줬다니 확, 이거 입법 예고돼 있어. 지금 이런 형태예요. 다른 거를 외우면 좋지만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은 일단 뭐야? 50%를 알 필요도 없고요. 서식에 자동으로 뭡니까? 50%가 딱 먹여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딱 치면, 1억을 치면 50% 5천이 딱, 그죠? 먹혀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도가 없었어요. 한도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1억인데 이 매입, 그죠? 의제 매입 공제에 매입했다는 게, 그죠? 8천, 9천씩 들어오는 거예요. 매번. 말이 됩니까? 1억 매출인데 8천. 그 다음에 1억 매출인데 9천, 7천, 8천. 남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이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 재고를, 의제 매입 공제를 좀 몇 푼 받아먹으면 좋은데, 그 재고 금액이 회사 내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뜯어내냐 이거죠. 뜯어내려면 결국 매출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매출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럼 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죠, 허위 매입이 너무 많아서 이 한도 규정이 생긴 거예요. 한도 규정이 생긴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6, 7년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도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례 연관 볼게요. 법인의 경우 예전에 볼게요. 1기 과세 기간에 의제 매입 대상 농산물의 매입가액은 1억 5천인데 해당 과세 표준이 2억이다. 가정할 경우 50%가 얼마죠? 1억이다. 요까지가 한도 아니겠습니까? 한도. 1억까지는 인정해 준대. 너가 매입한 뭐야? 농산물의 매입가액은 1억 5천이니까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5천은 튕긴다. 그죠? 5천은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이. 그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해야 돼요. 이해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의제 매입 공제 있죠. 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개념이 뭐예요? 면세 매입가액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 인정 안 해주고 50%는 그죠? 예, 밖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과표는 고정자산 같은 거는 의제 매입과 관련된 과표가 돼야 되죠.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과세표준은 포함되죠. 그런데 그거는 여기 의제와 관계없는 과표니까 그거는 빼야지 마땅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걸 한도로 일단 해준다 이렇게 되고, 공제율은요? 그럼 여기서 이 금액 50% 곱하기 뭡니까? 공제율을 곱해서 결국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가장 부합되는 데가 뭘까요? 일단 법인만 보세요. 개인은 일단 나중에 보고. 법인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유용 장소의 경영자의 음식점은요, 102분의 2인데요. 우리 회사를 유용 장소로 해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용 장소가 뭐냐면 룸사롱이랄지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걸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음식점은 106분의 6이 되는 거야. 106분의 6. 그럼 음식점 말고 제조업은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바로 가장 기본이 102분의 2인 거야. 102분의 2.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회사 자체를 중소기업을 가정한다고, 항상. 그러니까 낸다면 중소기업 제조업을 낸다고, 중소제조업. 그럼 이건 104분의 4인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딱,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익혀야 될 부분이 바로 음식점 나와요. 그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106분의 6 농어민 제외 딱 나와야 돼. 그게 딱 먼저 딱 스타트 할 때 그게 대상이 딱 규명이 되고 스타트 해야 돼요. 그럼 중소제조업이라면 어떻게 돼요? 104분의 4하고요. 농어민 포함. 되겠습니까? 거기 먼저 딱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판단해서 대상이 되는 거래를 집어넣어야지만이 올바르게 내용들을 그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해서 우리가 공제액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징하는 제도는 뭐냐면 이걸 그죠? 항상 뭐 받아 먹고 이상한 짓 하면요 토해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면세 농산물 공제를 받고 그대로 과세사업에 쓰지 않고는 양도 인도하면요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더 토해내도록 하는 추징 규정 정도가 있다 보시고요.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계 처리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세물금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회계 처리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비중소기업이라면 102분의 2거든요.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3개밖에 없으니까 비중소를 하면 원재료를 1020원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매입 대상이라 하면 102분의 하면 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제 매입이 여기 된다면 요 원재료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20원이 어떻게 돼요? 다른 자산인 대급금으로 가고 요 원재료는 요쪽에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처리는요, 요 20원만큼이 뭘로 대체된 거예요? 다른 원재료의 자산이 아니라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차감이 되어가지고 여기 타개정 대가까지. 요 회계처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회계처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를 했다, 그죠? 그래서 뭐 요까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시간이 좀 됐네요. 하여튼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